만져봤는데 되게 미끌미끌하고 촉감이 어이 그놈 참. 이게죠. 이렇게 되고 브라보 브라보. 와 락앤롤. 천혜의 자연환경과 빼어난 경관 속에서 1년 사시사철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곳 이한철의 톡 이다리 도시 호주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한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모실 분은요 다이빙 코스 디렉터이신 김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인디밴드 블루벨벳 멤버 세 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김산 씨 호주 하면요 다이빙의 천국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만큼 다이빙이 스쿠버 다이빙이 대중화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야기만 들어도 굉장히 부럽고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는데 어떤가요 실제로? 네, 일단 호주에는 그 유명한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가 있죠. 일단 그곳 같은 경우는 대보초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매년 10월 말에서 11월 사이 보름달이 뜨고 난 다음에 3일에서 5일 정도가 지나면 그 산호들이 일제히 산란을 시작합니다. 네, 산호들이 산란을 그렇죠. 네, 근데 그 광경이 마치 바닷속에서 눈이 오는 것처럼 장관이어서 전 세계 다이버들이 이제 그걸 보려고 그곳을 찾곤 하죠. 아니, 진짜 멋진 광경일 것 같은데 스쿠버 다이버 분들만 볼 수 있다는 게 저희 같은 일반인들한테는 좀 아쉬운 부러운 부분인데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저는 이제 신혼여행을 케언즈 쪽으로 갔다 와서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를 갔다 왔는데요. 네. 거기서 스노클링 정도만으로도 그 연안에서 충분히 그 산호나 그런 진기한 풍경들을 다 관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 아니 뭐 어떤 풍경들을 볼 수 있나? 그럼 열대어들 주로. 네. 그런 이 니모라고 알려진 이런 물고기부터 시작해서 제가 종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애완 물고기 같이 그렇게 사람과 굉장히 친근한 물고기가 있었어요. 네. 네, 그런 물고기도 어항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애완 물고기, 관상용 물고기, 그거하고는 다르게 바닷속에 애완 물고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고기 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물고기 종이 나폴레옹 피쉬라는 건데요. 케언즈의 명물이죠. 그러니까 나폴레옹 피쉬는 다른 물고기들보다는 조금 큰 편이고요. 일단 입술이 좀 도톰하고 그리고 약간 파란빛을 띠는 물고기예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물고기 같은 경우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이 좀 적어서 스노클링이나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있으면 어느새 가까이 와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쳐다본다든가 아니면 마치 쓰다듬어 달라는 듯이. 저 그래서 만져봤는데 되게 미끌미끌하고 촉감이 되게 만져도 도망가지 않습니까? 어이 그놈 참 귀엽네요. 네. 이야 좋습니다. 저도 한번 꼭 니모도 그렇고 나폴레옹 피쉬도 만나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김산 씨를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호주가 해양 스포츠의 메카인 만큼 그 해양 스포츠를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모셨는데요. 바다 즐기는 방법 좀 알려주시죠. 예, 일단은 그 수영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죠. 네. 사실상 스노클링이나 스쿠버 다이빙은 수영에 자신이 없어도 사실 가능해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안전 장비를 충분히 갖추고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기에 앞서서 충분한 교육을 받고 하게 되기 때문에 경험이 없으시거나 겁만 안 먹으면 사실 경험이 없거나 수영을 잘 못하셔도 누구나 할 수가 있죠. 겁을 먹어서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겁을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물에 들어가니까 귀가 아프더라고요. 많이도 안 들어갔는데 그래서 귀가 아파서 포기했던 적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네. 한 2m, 3m 그냥 기분적으로는 그렇게 들어갔는데 막 진짜 고막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이거 압력 때문에. 그게 이제 수압 때문에 그런 건데요. 고막이 좀 눌리는 현상이거든요. 일단 고막이 이렇게
물이 밖에서 밀면 이렇게 안으로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아프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밀어만 주면 되거든요. 다시.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요. 코를 막고 입을 다물고 자, 물속이다 생각하고. 네. 코를 막고 그러니까 코를 풀듯이 가볍게 숨을 계속 길게 내쉬시면 돼요. 그러면 바람이 나올 데가 없으니까 귀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이 비행기 타실 때도 이 방법을 응용하시면 편안하게 귀 아픈 거 없이 비행기 타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걸 하고 이거 방법을 알고서는 이제 다시 한번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보니까요 다이빙 장비를 가져오셨어요. 아, 네. 일단은 호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어디 가나 장비를 사용할 때 같이 가는 가이드분들이나 인솔자분들이 잘 알아서 골라주시는데 일단은 어떻게 고르는지 알고 뭐가 중요한지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자기한테 맞는 적절한 장비들을 구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오늘 전문가를 모셨으니까 우리 진짜 알찬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김산 씨가 그런 스쿠버 다이버들을 가르치는 강사분들의 강사세요. 네. 강사 오브도 강사. 네. 자, 한번 오늘 제대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일단 슈트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그러니까 초보자분들한테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장비 중에 하나가 수트인데요. 수트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외부의 충격이나 아니면 뭐 상해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뭐 산호에게 긁히기도 하고 긁히거나 뭐 다치거나 하는 거를 방지해주기 때문에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사실상 정말 중요한 기능은 체온 보호예요. 물속에서는 사실 물 밖에서보다 훨씬 체온을 빨리 잃게 되거든요. 근데 수트를 입음으로써 체온을 좀 계속 보호할 수가 있죠. 우리가 사실 물속에서 신나게 놀다 보면 어느새 체온이 뺏겨놓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놀다가 갑자기 추워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죠. 꼭 깊은 물 속으로 안 들어가도 그냥 물놀이 하다가 보면 입술 좀 파래지는데 그거 모르고 막 놀다가 결국 이제 나올 때쯤 되면 막 덜덜덜덜 떨리는 그런 현상들 겪어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슈트를 고를 때 그러면 뭐 몸에 좀 적당히 맞는 혹은 뭐 꽉 맞는 뭐 치수가 사이즈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일단 수트를 고르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몸에 딱 맞는 걸 고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너무 몸에 달라붙으니까 좀 답답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남는 공간 없이 몸에 잘 맞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때때로 가끔씩 어떤 이제 특히 여성분들은 몸매가 좀 드러날까봐 걱정하셔가지고 좀 드러나죠. 네, 그런데 이 수트 자체가 이 탄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오히려 S라인 몸매를 만들어드리기 때문에 일단 몸에 딱 맞는 기능을 먼저 생각해서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몸에 딱 맞는 거에 기준이란 게요. 보통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힙합 하시는 분은 뭐 우리가 보기에는 막 헐렁해서 막 이렇게 막 뭐 흘러내릴 것 같은데 그게 또 딱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럼 스키니 입으시는 분들 또 다르잖아요. 근데 아마도 이거는 뭐 보호를 위해서 입어야 되는 거니까 딱 맞다는 기준을 정확하게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좋은 예가 있는데요. 이렇게 남는 공간이 없이 이렇게 몸에 착 밀착이 되는 게 가장 좋아요. 어느 정도 밀착되는지 한번 이렇게 당겨볼까요? 어디일까요? 지금 이렇게 신축성 보기에서 당겼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두께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나요? 이 잠수복 슈트에? 네, 일단 다이빙할 때 입는 수트 중에는 크게 3mm, 5mm, 7mm로 나누는데요. 호주같이 약간 열대성 바다에서는 3mm, 5mm 정도 수트를 많이 입고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이 3mm 수트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일단 신축성도 굉장히 좋고 일단 얇고 그래서 활동성도 좋고 체온 보호 기능도 충분히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 벗기에도 굉장히 편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외국이니까 이제 막 구체적 설명 듣고 이런 게 좀 힘들면 뭐 이런 거 고를 때 이제 나는 5mm, 5mm 입어 평소에 뭐 이런 걸로 좀 초보자인 티를 덜 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팁이 떠오르는데요. 네, 좋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다이빙 하시는 분들 최근에 많이 느신 것 같아요. 뭐 제주도나 그런 쪽에서 많이 입는데 우리나라 바다 속에서는 뭐 몇 미리가 적당할지도 궁금합니다. 국내에는 수온 변화가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5mm부터 7mm 혹은 드라이 수트라고 해서 특수 이제 고급 수트까지 많이 활용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수트 같은 경우는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부력도 사실은 영향을 끼쳐요. 두꺼울수록 부력도 좋아지고 체온 보호 효과도 훨씬 좋아지죠. 그러니까 초보자분들한테는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약간 두꺼운 수트를 입으시면 물놀이 하시는데 훨씬 더 안전하고 편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이거 관심이 있어서 한번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포기를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수트 입고 벗고 하는 게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그래서 입고 벗는 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전 몰라서 이제 포기를 했는데 그게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초보자? 벗는 건 아무래도 또 이렇게 몸에 밀착되니까 좀 겸손하게 입고 벗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일단 호주 같이 따뜻한 나라에서는 사실 수트를 입을 때 얕은 수영장물이나 얕은 바다 물 속에 들어가서 입으면 훨씬 편하게 입을 수가 있어요. 물이 수트를 약간 늘려주니까 순간적으로. 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수트에 대해서는 뭐 많이 알아봤는데요. 스노클이나 마스크는 어떻게 자기한테 맞는 걸 고를 수 있을지. 아, 네. 일단 여기 마스크가 또 걸려 있네요. 네. 네. 일단 마스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기 얼굴에 맞는 걸 고르시려면요. 네. 이 스트랩을 착용하지 않고요. 그냥 그대로 얼굴에 대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코로 숨을 들이셔서 떨어지지 않으면 돼요. 네. 이런 식이죠. 이렇게 대고 붙어 있으면 네, 자기 얼굴에 맞는 마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어요? 이게 또 우리는 또 보면 또 해야 된단 말이죠. 네, 한번 저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안경을 벗고, 네, 그렇죠. 너무 맞다 잘 맞다 못해 밀착돼 버렸습니다. 네, 멤버 중에도 한 분 해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네, 그럴까요, 조니? 네, 맞습니다. 오, 야, 결국 우리 셋은 마스크는 그냥 공용으로 쓸 수 있다는 걸로. 네. 아, 좋습니다. 자,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그레이트베리어 리프를 가시게 되면 가급적이면 연안에만 계시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는 리버보드를 타실 걸 좀 추천을 많이 해드려요. 리버보드는 호키랜드에서 한 배로 3-4시간 정도 나가면 바다 한가운데 이렇게 배를 띄워놓고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거기서 그동안 다이빙도 하고 휴식도 거기서 그냥 취하고 하면서 다이빙을 하는 건데 사실상 다이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좀 운이 좋기를 기대를 많이 하게 돼요. 뭐 꼭 보고 싶은 상어라든지 고래라든지 이런 걸 볼 수 있게 되기를 되게 바라면서 다이빙을 하게 되는데 리버보드에서는 비교적 손쉽게 그런 희귀한 어종들, 보기 좀 드문 어종들을 만나게 되죠. 네. 저도 꼭 보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걔네하고 이렇게 접촉이 있으면 그러긴 좀 두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상어는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상어에 대한 약간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상어가 뭐 전 세계 400여 종이 있다고 치면 그 중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공격적인 상어들은 20종밖에 안 되거든요. 네. 예, 사실상 그런 데서 다이빙을 하면서 마주치기도 좀 힘들 뿐더러 워낙에 개체수가 적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위험한 종들이 나타나는 곳에서는 다이빙을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다이빙하면서 만나는 상어들은 비교적 유순하고 관찰하기 좋은 그런 아이들이에요. 뭐 유감스럽게도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 장동민 씨한테 욕먹은 그 상어는 좀 어떤 의미에서는 종에 따라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호주에서 즐길 거리 스쿠버 다이빙 위주로 알아봤는데요. 이쯤에서 블루벨벳의 노래 한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캥거루가 내게 말했지 혼자서는 날 수 없다고 캥거루를 타고서 난 하늘 위를 날았네 구름 넘어 올라가니 갑자기 경보가 울리네 이 마을을 식은땀 흘러 온통 솜털 뿐인 이곳에 나는 날아가네 오, 멋집니다. 자, 하나투어 프리미엄 로드샵 수원 광교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한철의 톡 이다리 도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을 즐길 수 있는 곳 호주 여행 함께 떠나고 있는데요. 자, 호주에서 즐길 거리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번지 점프를 뽑고 싶은데요.
그 호주 케언즈에 가시면은 세계 최초의 번지 점프대가 거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오키 씨도 번지점프 해보셨죠? 예, 해봤습니다. 겁나지 않았습니까? 겁나는데 역시 번지 점프는 그냥 뭐 죽기 하겠어 하고 뛰어내리면 되고 사실 뛰어내리기 전에 무서운데 뛰어내리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뛰어내리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자기야. 뭐. 근데 하면 하는 건데 이게 막상 올라가서 그 아래를 내려다 보면 좀 멈칫멈칫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설마 죽게 하겠어 이런 딱 한 문장이 어떻게 보면 이 에너지와 힘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번지점프는 안 해봤지만 스카이다이브 해본 적이 있거든요. 스카이다이빙 할 때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그냥 호기 좋게 저거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경비행기 타고 이렇게 막 올라가다 보면 구름층을 지날 때가 있어요. 그때 정말 손에서 막 눈물이 납니다. 예, 다한증이 막 없던 다한증이 막 생기면서 예. 그러다가 이제 비행기가 이제 미닫이 문으로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예, 꽉 열리면 진짜 뭐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막 그 바람 소리 들리면서 저는 막 무섭기도 하고 좀 뭐 약간 신나기도 하고 뭐 그런 교차되는 감정에 와 락앤롤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내려갔거든요. 근데 락앤롤의 롤자가 끝나기도 전에 입안이 다 말라버려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 속도감, 그런 스릴을 즐기는 게 스카이다이빙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뭐 낙하산 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 정말 천천히 그런 공기감을, 속도감을 즐기게 되는 거고요. 자, 번지 점프 할 때 거꾸로 매달리는 그런 순간, 예. 그 사실 그 번지 점프를 할 때 이제 딱 뛰면은 순간적으로 이제 머리에 피가 쫙 쏠리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느낌이 뭔가 띵 하면서도 참 묘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약간 좀 중독성을 느끼고 뛰는 분들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았냐면 그 케언즈 번지점프 대회에서 실제로 24시간 동안 505명이 연달아서 뛰어내리는 기네스북 기록까지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이네요. 네. 김산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스쿠버 다이브 말고 다른 액티비티 추천해 주실 수 없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 호주에서 학교 다닐 때 방학을 이용해서 친구들하고 외건을 빌려서 이렇게 호주 서북부하고 서남부를 횡단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갔던 도시 중에 알반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거기서 트리탑 워킹을 했었는데 한 16m 정도 되는 나무를 다리로 이어놓은 거예요. 그 길이가 한 600m가 좀 넘거든요. 네, 거기를 걸었던 게 좀 100m를 나무 위를 걷는 겁니까? 네, 그렇죠. 야, 그거 진짜 괜찮다. 지난번에 저희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서쪽 호주의 그 강물에 이렇게 몸을 맡기고 막 흘러가면서 하늘 바라보는 거. 그거 이상으로 해보고, 제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은 것 같은데요. 네. 그쪽에 그 유칼립투스 나무를 이렇게 걷다 보면 가끔가다 코알라들을 보기도 해요. 네, 매달려 있는데. 코알라가 유칼립투스 나무 잎 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네, 네. 근데 저도 거기 가서 들은 얘기인데 유칼립투스 나무 잎에 알코올 성분이 있대요. 그래서 코알라들이 그걸 먹고 저는 원래 코알라가 온순한 동물인 줄 알았는데 24시간 취해 있는 거라고. 그래서 보면 코알라 사진이나 코알라 캐릭터에 보면 볼이 좀 불그스름하고 막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 호주 하면 코알라도 있지만 캥거루가 또 유명합니다. 캥거루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이제 호주에는 또 캥거루 섬이라고 그런 섬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네, 그 섬에 가면은 캥거루를 정말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 가면은 진짜로 막 어딜 가든지 캥거루랑 만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직접 안 보시면은 진짜 느끼실 수 없는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예전에 자식이 이렇게 캥거루 자식이 이렇게 물에 떠내려가는 거를 이렇게 캥거루 어미가 바다에 몸을 던져서 자식을 구하는 아주 슬프면서도 애틋하면서도 모성애가 느껴지는 그런 사진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캥거루는 수영을 잘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거 보신 적은 없으세요? 저도 그 영상을 보긴 봤는데요. 그 영상처럼 실제로 이렇게 캥거루가 물속에 뛰어들어서 막 이렇게 즐겁게 헤엄을 치는 장면은 사실 저희도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캥거루가 물가에서 물 속에 이렇게 좀 얕은 데서 들어가서 물도 먹고 이렇게 그 물을 즐기는 장면을 종종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물과는 친한 걸로, 예, 캥거루하고 물하고는 친한 걸로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서 호주에서의 그런 경험들, 여행의 장면들을 정말 멋지게 촬영하신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영상을 한번 다 같이 보면 어떨까? 호주 여행하는 게 저희처럼 이렇게 말로 뭐 듣는 것도 호주 여행에 대해서 좋은 어떤 그런 지침이 되겠지만 직접 영상으로 느끼면 더 들썩거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주 촬영 영상 같이 한번 보시죠. Tracks are trimmed and I should jump out of the way, but I think I'm tired. Oh, I'm tired. I never liked the lightning. Could feel it hit right inside of me. My love for you is one last cigarette, and I might be dying. Oh, I never liked the lightning. Could feel it hit right inside of me. My love for you is one last cigarette, and I might be dying. I think. 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곳 바로 호주입니다. 김산 씨,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호주에서 이거는 꼭 한번 즐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없습니까? 제가 여행하던 당시에는 사실은 별다른 계획 없이 여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각 도시에 도착할 때마다 정보센터에 가서 그냥 지도 가지고 그때그때 계획을 세워서 여행을 했었는데 한 군데는 거긴 꼭 가야 되겠다고 싶어서 그 계획을 세워서 갔던 곳이 있는데 거기가 웨이브락이라는 곳이에요. 그 웨이브락은 네, 파도 치는 모양대로 이제 깎여 나간 자연적으로 그렇게 형성된 굉장히 큰 바위거든요. 네, 굉장히 장관이었고 네, 규모도 크고 해서 좋았습니다. 저는 사륜 구동차를 몰아본 적 있어요. 사막에서. 근데 사막은 그냥 보통 생각하면 평평하고 하니까 사륜 구동차를 몰고 가면은 이제 신나게 그냥 달리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모래만 조금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이게 지형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언덕으로 바뀌어버려갖고 운전하기가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참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액티비티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호주 여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진짜 다양한 즐길거리들이 있고 또 짜릿한 스릴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 호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김산 씨 그리고 블루벨벳 멤버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야기 들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매달 한 지역 진정한 그곳의 매력을 찾기 위해서 이한철의 톡 이달의 도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실현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한철의 톡 이달의 도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